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임대사업자 등록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세제 혜택을 그렇죠. 주고 이랬는데 지금 오늘 어저께 다시 김현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손을 보겠다. 뒤집어 엎겠다 이랬습니다. 8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어 엎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책을. 그러니까 뭐 아마 이 부분에 참 모르시는 분도 계시길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겠다 해서 올 1월에 이제 그렇게 세제 감면 혜택을 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찌됐든 작년 7월하고 올 7월 1년 사이에 임대 사업자가 1.5배가 늘었습니다. 22만 명대에서 33만 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정부가 이제 쭉 보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뭐 컬럼도 썼는데 보니까 이것이 일반인들이 자기 집을 사서 모으기 위한, 쉽게 세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집을 사서 모으기 위한 그런 수법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이제 8개월 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다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금요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 금요일에 했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아니에요? 언론들이요, 정부 당국자들이 금요일 오후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일요일이 아니에요? 아니, 불리한 것을 말할 때 일요일 오후를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요일 오후에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럼 월요일 날 기사에 빵빵 잘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자신이 없는 것, 주로 이제 정부 당국자겠죠, 할 때는 금요일 마의 시간 되겠습니다. 4시에서 6시 사이에 이 시간대는 일반 신문들이 기사를 다 송고한 다음입니다. 그럴 때 웬만한 큰 기사가 아니면 못 나가요. 또 나간다더라도 박스 조그맣게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금요일 오후에 슬쩍 쫙 던지고 빠지는, 이게 이제 이른바 정부 당국의 언론 플레이인데, 딱 보니까 금요일 오후에 발표한 거예요. 아이고야, 저거 자신이 없는 뉴스니까 빠지려고 했구나 딱 보였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간에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널뛰듯이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안영한 원장의 경우는 좀 이렇게 틀이 크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실물 경제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임대사업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그전까지는 임대사업자로서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그동안 5년 동안에 집을 팔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일반 사업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두면 되는 건데 정부에서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 전세라든가 임대를 많이 해갖고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이렇게 해갖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기간은 8년입니다. 그러면서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은행 대출도 면제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루를 뭐 반차를 내든 일가를 내든 해갖고 그거를 이제 다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업자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33만 명으로 팍 늘었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 한마디로 정부가 사람들에게 그 귀중한 시간과 노고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됐느냐. 아까 우리 안 원장이 얘기한 대로 첫째,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다가는 주택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왜? 주택의 거래를 딱 스톱시키는 거 아닙니까? 팔지 못하니까요. 8년 동안에.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난이라든가 집값이 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꾼들이 또 요 법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임대라든가 또는 이 대출을 통해가지고 이른바 갭투자, 즉 전세를 주면서 그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또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도 밀어붙였어요. 그러다가 웬걸 8개월 만에 정부가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요. 자, 지금 장관이 금요일, 마의 금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정책을 했더니, 네. 이제 이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했더니, 역효과가 드러났다. 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아니, 그런 역효과를 예측 못합니까?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책 당국자가 역효과가 드러났다고 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네. 내가 무능함을 시토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 다음에 직무유기입니다. 그럼요. 대책을 하지 안 세우는 거예요. 직무유기와 무능함이 겹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또 한다? 8개월 만에 정부 정책이 바뀐다는 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가 노무현 정권 때 똑같아요.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여러분들 주택 정책이요. 이겁니다. 항상 규제 강화.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되는데 좀 어떻게 빠집니다. 규제 강화 효과는 않으니까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쭉 터지면은 또 부양 정책. 이걸 계속 롤러코스터 이렇게 타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로. 그런데요. 롤러코스터. 그런데 네. 문제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게 정부의 규제와 완화 조치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 그렇죠. 공급과 수의 원칙에서 흐르는 겁니다.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는 약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당국자, 특히 관료들은요, 규제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 쓸 수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입니다. 힘쓰자는 거죠. 지금 모든 현재 주택정책은 시장과 정부의 힘 겨루기입니다. 시장 이기는 국가 없어요. 정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우리 큰 나라입니다. 박정희 때는 가능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지금의 경제 규모가 20분의 1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시장을 자꾸 흔들고 끌어갔습니다. 지금 20배가 커진 국가 규모 하에서 관료들이 시장을 끌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주택시장은 시장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강하게 끌어가겠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 문제는 저는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 것이 모든 부동산 급등의 원인이다.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시장 개입,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투기 욕구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은 욕구가 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수요가 큰데 공급이 없을 때 이게 집값을 크게 올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내가 힘자랑하겠다는 것, 이게 이 정부들로서는 똑같이 지금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매우 조직화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의 주요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갖고 있는 자, 돈 많은 자, 또 집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토지 공개념까지 나온다고 할 때 정말 어안이 벙벙합니다.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토지가 공개념입니까? 우리가 땅을 사고 팔고 또 집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다 부도덕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해갖고 집이 두 채가 있는 분, 세 채가 있는 분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 국민들이 모두가 선택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는 시장의 원리를 몰랐던 거죠. 지금 집값 오른 이유가 뭡니까? 서울은 집이 모자라는데 서울에 대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두니까 사람들이 정부를 믿습니까? 지금 이번에 임대주택 사업자 이 법도 8개월 만에 엎어버리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뭐냐? 정부하고 반대로만 가면 된다. 이게 시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개인은 네. 모든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게 개인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것을 모든 수단에 대해서 우리는 법이란 이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은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개인은 도덕군자가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고 싶은 건 마찬가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욕구를 전제로 정책을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세세한 그 제한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네. 정부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편견을 가지고 또 이념의 프레임으로 정부 정책을 짜가다 보면은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강남 부동산 가격이 약 25%가 올랐습니다. 25%가 올랐다는 것은 비싼데, 목이 좋은 데는 1.5배, 50% 올랐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25% 올랐다는 것은 7억 5천만 원, 10억짜리가
13억 됐다는 이야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네. 아니면 또 10억짜리가 15억 됐다는 거나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을 지금 더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속된 말 뭐 밟았으면은 길을 피해 가야 되죠. 그런데 거기를 이념과 오기로 밀어가 붙인다. 그건 아닌 겁니다. 네, 저희가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청도 있고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택 임대 등록하는 이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현미 장관이 이 전체 그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 거죠. 그렇죠. 뭐 작년에 그랬었죠. 집 여러 채 가진 분들 집 팔아라. 내년 4월까지 시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국민들한테 협박 같아요.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네.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럼 효과나 좋았나? 효과가 안 좋게 나타난 거 아닙니다. 결국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집값은 급등, 앙등을 했습니다. 이건 참 그렇게 협박에서 되는 경제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 협박이라는 것이 매우 공교화되고 아주 정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자 이제 데이터가 다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몇 채를 누가 얼마의 돈을 받고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는지를 이제 다 알게 됐다. 결국은 정부가 빅브라더가 된 셈이죠. 여기에서 우려하던 거는 많은 또 정말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그 월세를 받으면서 용돈을 했던 뭐 은퇴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제는 모든 데이터에 그 등록이 되고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가 2년 후에 재계약을 그런 분들이 하게 될 경우에 딱 얼마를 올린다는 이 상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시장에 대해서 거의 99% 개입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 공급 전 자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지난 2010년에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경제위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 올스톱이 됐어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여러분 나라 사실 2, 3년에 되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스톱된 게 지금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역대 정부에서 그나마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일상개발, 분당개발할 때 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말 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값 안정이 됐다면 딱 그때 그 기간입니다. 왜? 공급량을 막 늘렸기 때문에. 그 위에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의도에 따라 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수요 공급 원칙에 따랐던 겁니다. 자,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정부도, 저는 뭐 제가 부동산 투기했다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민들이 내 집 한 채 마련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집 많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지금 굉장히 그 온라인에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로 아마추어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예상이 충분히 됐는데 8개월 만에 엎어버려? 그럼 다음에 뭘 정부가 카드를 꺼내든지 간에 저게 3개월짜리냐 8개월짜리냐 이렇게 아마 국민들은 잴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노태우 정부 때는 일산과 분당이라는 가까운 데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택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도쿄의 그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정부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우리 좀 덜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있습니다. 네, 얘기해보세요. 예.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구도심 재개발인데 네,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구도심 재생이 좀 관점이 틀린 것 같아요. 방금 말한 립봉기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일본의 립봉기 개발 같은 경우. 롯봉기. 아, 죄송합니다. 오늘 발음 자꾸 헛나와요. 롯봉기 같은 경우는 웃지 마세요. 날 때도 있지. 그런데 롯봉기 같은 경우는 정말 고층 빌딩을 몇 층이게 어마어마했죠. 뭐 미드타운이라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동경역까지 이렇게 그렇죠. 쫙 확산이 됐어요. 확산을 키운 네. 것이죠. 그러니까 네. 동경 같은 경우 지진 때문에 네. 높은 빌딩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고층 개발했는데 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을 좀 살기 좋게 좀 뜯어 고쳐서 아웅다웅 뭐 이렇게 좋게 만들 것 같다는 이런 생각 같은데 그런데 그건 아니고 사실 이거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부동산 값 오른다고 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물론 제가 말해봤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그런데
현재 지금 역세권 위주로 네. 서울에 지금 지하철역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강북만 하더라도 뭐 100개 이상 되겠지요. 그 역세권 인근을 저번 반경 2km 정도, 네. 그러니까 반경 2km면요, 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면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15분 거리를 2km 하면 4km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4평방 킬로미터 정도의 그 지역을 아주 고밀도 개발해서 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주거지역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현재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거예요. 새 주택, 그러나 지하철역, 교통이 좋은, 교육 여건이 좋은 새 주택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아파트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헌 아파트 가격도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기만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올랐다가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초안이라고 해갖고. 지금 경험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하여튼 정부가 정말 이 서민들의 주거까지 정말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간섭하고 있는 빅브러더의 행세를 한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만. 네, 하세요. 저는 예.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합니다. 왜?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국가주의라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그 관성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국가가 시장을 지배하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국가주의는 사실 권위주의 체제인데 지금 탈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그 흉내를 아주 알짤없이 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